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못 느낀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느껴야 돼. 정말 지금도 못 느낀다면 이 사람은 뭐 어디 고장난 게 맞습니다. 다 느낄 겁니다. 이제는 안 느낄 수가 없어. 왜냐, 이제는 뭐 밖에 잠깐 나가봐도 아 정말 안 좋구나 체감됩니다. 그냥 밖에 몇 분만 나가봐도 압니다. 알아요.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고 일하면 압니다. 알아요. 사람들 표정 안 좋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람들 뭔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걱정하고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잖아. 못 느끼진 않을 겁니다. 아, 백수분들 못 느끼세요, 백수분들. 근데 백수가 아니고 돈을 버는 입장이면 느낄 수밖에 없어. 내가 직장인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고, 뭐, 자영업 하는 분이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월급쟁이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 왜냐?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시기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잘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야, 이게. 요즘에는 어떤 사업이든 잘 되기 힘들어요. 한때 잘 나갔던 사업도 요즘에 많이 휘청거립니다. 많이. 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분도 있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걱정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겠죠. 잘 되는 가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가게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한때 잘 나갔던 가게도 요즘에는 한산합니다. 네. 요즘엔 맛집 같은 데 가도 옛날처럼 맛집이라 하면 사람들 막 몰리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맛집이라 하더라도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예. 맛집도 폐업합니다. 그리고 맛집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맛집이라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맛집은 뭐해?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사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설명드릴게.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단 월급쟁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냐면 요즘에 어떤 거 느껴요? 좀 사는 게 좀 버겁다. 내가 지금 뭐 벌이 상태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가 한가롭게 지금 남들 뭐 사먹는 거 나 사먹고 놀러 다닐 땐가? 나도 요즘에 좀 처지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 벌이가 많으면 뭐 좀 돈 쓰고 살아도 되죠. 근데 그런 분들 많지가 않아. 알다시피 대한민국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단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대기업도 넉넉하지 못해. 그리고 대기업은 월급쟁이보다는 중에서는 그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반응이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 중소기업 분위기 안 좋죠. 대체적으로.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은 이런 불경 영향을 정말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산업특근 없는 공장들 많아요. 그 다음 중소기업 산업특근 해야 돈이 되는데 산업특근 못하면 월급이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뭐 혼자 산다고 하면 그걸로 어떻게 뭐 충당하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처자식이 있으면 월급 받아도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뭐 배달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만큼 돈의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돈의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사치입니다. 사치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일단 젊은 사람들 요즘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렇죠? 뭐 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 많아. 아마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느끼다 보니까 겁이 나죠, 이게.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없는데 여기서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회사가 좀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을 좀 느끼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권고사직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고, 회사에 윗분도 몇 명 나가다 보니까, 다음에 내 차례겠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나도 여기서 좀 회사 매출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으면 나도 조만간 나가야겠네. 난 나가서 뭐 하지? 이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섣불리 돈 쓰는 것도 고민하게 돼, 이게. 맞잖아요.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배달시켜 먹었는데 이것도 고민하게 돼. 내가 지금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유가 없는데, 어? 내년에 분위기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한 그릇에 배달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돈 쓰는 게 좀 겁나요, 이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주저하게 돼. 돈이 있는 사람도 평소에 사먹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적게 하게 돼. 외식을.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값에 상당히 예민하는 것도 이제 자영업자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영업자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이제 한 17일 뒤면 2026년이에요. 그렇죠? 2026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 내년 최저 시급이 1320원, 정확히 290원 올라요. 적게 오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시급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다 올라요. 세금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올라. 그럼 음식값도 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렸을 경우 과연 손님들이 예전처럼 와줄까?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자영업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알고 있어. 손님들이 음식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고 음식 500원, 1000원 올리면 안 먹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싸고 가성비 있는 거 찾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그럼 가격 올리면 당연히 손님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거기다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벌이가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분이면 다행이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많아. 근데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폐업을 못 할까? 아니, 일반 직장인상 그렇잖아요. 아니, 장사 안 되면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그분도 접고 싶어요. 근데 못 접어요.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미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게 꽤 됐습니다. 일반 월제이만도 못 벌고, 너무 힘들어. 차에 접는 게 낫다 싶어. 근데 못 접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이제 보통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많이 받고 자영업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접는 것도 돈이 듭니다. 접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접을 때. 왜냐하면 생각해봐. 남의 건물에 내가 장사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그런 거죠. 당신들이 인테리어 했으니까 이거 다 뜯어놓고 원상복구하고 나가. 그럼 업자 불러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돼. 그것도 만만치 않아, 이게. 거기다가 내가 자영업하면 대출받은 거 폐업하는 순간 그 돈을 일시상한 한 번에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 장사가 안 돼가 접는 건데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보통 자영업 대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내가 폐업하는 즉시 일시상한 조건을 다 달고 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비용, 예. 예전부 원상복구 비용도 그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대출받은 그 이제 남은 그 대출금도 한 번에 다 갚아야 돼. 근데 갚을 방법이 없어, 이게. 돈 나올 때가 도저히 없어요. 돈 빌릴 곳이 없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폐업 못 하는 거죠. 예. 폐업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많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왜냐하면
보통 프랜차이즈가 창업비가 많이 들잖아. 대부분 대출을 끼고 하거든요. 대출을 많이 끼고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장사가 너무 안 돼.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접고 싶어요. 근데 못 접어 이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문 연사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돈을 좀 벌면 다행입니다. 돈을 좀 벌면.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 내년에 소비를 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자영업자들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 소비를 하는 사람들 월급쟁이 아닙니까?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용의 불안함을 덜 느껴야 되고, 뭔가 벌이가 좀 돼야 돼. 근데 둘 다 안 돼, 지금. 벌이도 안 좋고, 고용 불안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어. 그나마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아니겠지만,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제 내년 되면 누구 나가겠구나. 일거리 줄겠구나. 이런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쓰는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기현님? 예. 3억 가는 거 많이 고민하죠. 왜냐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소비에 대한 어떤 지출을 많이 줄일 겁니다. 많이 줄일 거야. 외식 소비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도시락을 싸가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1인 가구도 아마 간단한 이제 요리 같은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밥 해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식당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탕비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쌀을 가져와가지고 밥값 아끼려고. 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밥값 나가는 돈 아끼려고 이제 회사 안에 탕비실 있을까 거기에 밥솥 놔두고 이제 집에 그 반찬 같은 거 있잖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야 이게. 예. 시절 사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있다 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월급쟁이도 힘들고 개인 사업 자영업 하는 사람은 더 힘들다.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사업 같은 건 절대 꿈도 꾸지 말고 예. 월급 받는 분들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게. 예. 함부로 그만두시면 안 돼, 절대. 힘들더라도. 예. 버틸 수 있을 때만큼은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 그리고 내가 버틸 기간만큼은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영업하는 친구랑 얘기 나눴는데 지금 본인이 가게 차린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올해는 어찌저찌 버텼는데 내년은 어떻게 버텨나갈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회사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 회사 출근하면 상사분들 눈치부터 확인합니다. 연말 성년 회식도 다들 취소하거나 조용히 지내자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요즘에 송년회 같은 것도 많이 없죠? 송년회하면 뭐합니까? 기분도 뭔가 언짢은데. 예.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죠, 조용히. 예. 그래서 보면 요즘에 연말 분위기가 잘 많이 안 나요, 연말 분위기가. 예.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하는 것도 아시겠죠? 연말 특수 같은 거 없어요, 이제. 연말 특수. 연말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단체 손님 모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매상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예,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뭐 특수 같은 거 없어요. 이제 뭐 커플 데이 같은 거 의미가 없잖아, 이게. 커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 얼마 안 남았네요.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없어, 사람들이. 커플이 없다 보니까.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식당 예약하기 힘들었고, 숙박 예약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가격을 낮춰도 사람이 없어. 예. 반값에 사람이 없대요, 요즘에. 모텔 같은데. 옛날에는 막 배 이상 불러도 서로 잡으려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지금 또 크리스마스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온대, 이게. 그래서 길거리 한산합니다, 이게. 많이 다르죠, 이게. 밖에 나가면 돈 써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추위 벌벌 떠서 뭐 하려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수개월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잔업도 못하고 있는데도 이직 안 하는 거 보면 상황이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만의. 이제 같이 이제 한국에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뭐 잔업 없다고 하던데? 얘기하면, 야, 우리 회사는 사장이 자꾸 일 없다고 하면서 한숨 쉬고 있어. 아, 그래? 그럼 남아있어야겠네. 이거죠, 이게. 그 친구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겼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 보면 개개인의 삶이 어렵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표정에서. 예. 일단 남자들은 좀 무표정인데 약간 좀 인상 쓰고 밑간에 주근 세우는 사람이, 여자들은 땅을 보고 걷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 여자분들은 약간 땅 보고 걸어. 스마트폰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약간 좀 눈가 촉촉하고 땅을 보며 걷는 분들이 많아, 이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지, 이게. 걱정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사는 표정에서. 밝지가 않아, 이게. 거기다 내년이 뭔가 좋아진다는 기대도 없죠, 이게. 내년이 뭔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 나아지긴 뭐가 나아지는 거야, 이게.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피해보는 사람은 별로 특별하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에요. 버는 게 얼마 없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좀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수를 대비하라고.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6년 전, 7년 전부터 여러분이 메탄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객관적 서민이면 뭐 지금 경기가 좋아도 항상 뒤를 봐야 된다. 뒤를 봐야 된다. 뒤 안 보고 살면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 본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했어. 근데 안 들었다니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서민들은 자기 눈앞에 뭔가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기가 찾아오잖아. 근데 막상 해놓은 게 없어. 뭐 지금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여파를 맨몸으로, 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에 뭐냐, 우리 군대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게 우리 추운 날 근무 서잖아요. 근무 서면 왜 깔깔이 입고 전투복에다가 이제 야상 입고 하면서 장갑 몇 개 끼고 하면서 버티잖아. 그럼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날씨 추울 줄 모르고 반팔 입고 나가는 똑같은 거야, 이게. 입 돌아가지, 이게. 그래서 제가 눈이 말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정작 일반 사람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뭐 각자 핑계는 되죠. 뭐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버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고 남는 게 없다 얘기하지만 돈은 모을 수 있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쓰고 쓸데없는데 돈 안 쓰면 모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이게. 예. 그렇게 안 하고 근시안적으로 살다가 막상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닥쳐오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지만 분명히 내년엔 더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왜냐, 뭐 제가 함부로 예측하기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내년보다 일자리가 더 안 나올 것이고 물가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거기다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개탄하고 한탄하고, 예. 남한테 민폐도 끼치고 시비 걸고 그런 행동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더 힘듦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갖고 단단히 하시고, 자꾸 내 인생과 상황을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일 없는 공장도 많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특별한 묘안이 없으면 그냥 남아 계시고 좀 적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적게 쓰고 버티는 연습을. 예. 원래부터 적게 쓰고 버텼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적게 쓰고 아껴 쓰고 하는 삶을 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하기 싫어도. 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버텨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올해 저물어 가는데 너무 나쁜 맘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 좀 그래도 근근히 잘 버텨 나갈까 라고 하지 않을까.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남을 볼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판단하세요. 나부터. 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부채가 없는 것인지, 나는 지금 돈을 쓰는데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예.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부터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안이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